네, 미국의 금리 동결은 99.9% 지금 예견이 돼 있는 상황인데 과연 동결 이후에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과연 회복은 우리가 어느 정도 할 것인가? 10월 31일과 11월 1일 그러니까 이거는 10월 FOMC라고 하기도 그렇고 11월 FOMC라고 하기도 저는 좀 뭐한 것 같은데 일단은 시장이 동결을 거의 뭐 확신하고 있는 분위기죠. 일단은 뭐 그렇죠. 왜냐하면 채권 금리가 일단 5% 그러니까 10년물, 30년물 다 5%대 근접했으니까 이러면 이제 더 이상 올릴 효과는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올해 5월까지 10회 연속 올렸고 네. 또 6월에도 한 차례 동결했다가 7월에 또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결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한 차례 더 올릴 것이냐 안 올릴 것이냐 이거는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리 동결하고 나서 또 아직 우리에게는 뭐 해야 할 일이 남았다, 뭐 여전히 네네네. 지표는 안 꺾였다, 뭐 이런 얘기 뻔하게 할 겁니다. 그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또 영향을 미칠지, 특히나 이제 국채 금리가 어떻게 요동을 위로 칠지 아래로 칠지에 따라서 증시의 방향은 달라질 것 같은데 김장래 교수님께서는 이번 FOMC 이후의 시장의 방향 어디로 보십니까? 앞전에 처음 시작할 때 오늘 방송 나갈 때 말씀드렸는데 저는 유가만 보고 있어요. 유가만요? 매크로적으로. 전쟁, 그 92달러? 네, 92달러. 그거 안 되면 다 견뎌낼 수 있다. 오. 그리고 CPI는 이미 뭐 이렇게 핵심 PC도 나왔지만 방향은 내려가는 건 잡혔고요. 그쵸. 그러니까 유가가 92불 가서 그냥 올라가는 전쟁이 그거를 유도시키는 그러면 이제 이슈가 좀 달라지는 거죠. 그거 빼놓고는 국채 발행이 많잖아요. 네. 3분기 때 뭐 2천 몇백억, 4분기 때 3천 몇백억 이렇게 늘어나는데 내년도도 저기 재정 수입에 1조 몇조 달러 하면 내년에 또 한 분기 2천억씩 찍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일파만파 전쟁이 확대 안 되면은 지금 분기 피크로 따지면 국채 발행이 4분기가 피크아웃이에요. 피크아웃이라고. 그러니까 4분기에 국채 발행이 이빠이 되고 그쵸. 내려간다고.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이제 확실히 피크아웃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전쟁만 돼서 유가만 아니면 더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개별 기업에 봐야 되는데 개별 기업이 뭐 내러티브라든지 아니면 숫자라든지 막 섞여가지고 주가가 많이 간 게 있잖아요. 네. 조정을 받았잖아요. 다시 보고 넘버되고 내러티브가 장기적으로 되는 주식은 목표 주가 낮춰야 돼요. 올 상반기보다. 하지만 바닥은 이미 왔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거? 나스닥의 괜찮은 주식들. M7, 매그니피트 7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 우선순위를 나름의 한 3개 정도 세우면 괜찮고 한국의 대표주는 이제 줍줍을 하셔도 된다. 예전에 30번 나눴는데 이제 30번은 필요 없고 한 7, 8번 나눠서 사면은 네. 7, 8번씩이나요? 네, 7, 8번 나눠 사면은 지금부터 한 3번 정도 11월 네. 중순까지 사고 나머지 연말에 한번 3번 사고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금리가 안 12월 달에 올라가도 관계없고 안 올라가면 더 빨리 상승할 수 있어요. 금리가 12월에 인상될 가능성을 조금 열어두서 20몇 프로 지금 네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올라가더라도 또 내려가면 또 사면 되는 거니까 목표 주가만 좀 낮추되 네. 사들어가는 거는 한 3, 40%는 지금 사들어가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임순재 교수님은 이번 FOMC 이후의 시장 뭐 어떤 게 가장 주요한 포인트라고 보십니까? 일단 기준금리 동결은 시장이 미리 다 지금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거보다는 아마 채권, 저는 약간 좀 다르게 채권 수급에 대해서 아마 좀 더 집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미국 재정 적자가 지금 2023년도에 1조 7천억 달러, 그러니까 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재정 적자 규모도 이제 GDP의 이제 6.3% 정도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내년에도 지금 미국의 이제 확장 이런 재정 정책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뭐 세수보다는 이제 지출 금액이 많다 보니까 이 부족한 분을 채권을 찍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스라엘 분쟁이 장기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방비 관련된 지출이 지금보다 훨씬 증가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채권 발행액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채권 관련돼서 지급 이자가 올해 이제 6,590억 달러 그리고 향후 10년 동안은 10조 달러 정도 될 것이다라고 할 만큼 이만큼 이제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속도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채권 발행액이 늘면 늘지 줄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다 보면 이런 채권 발행에 따라서 수급 불안은 계속 좀 있다. 그러면 채권 금리가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마냥 그 말씀해 주신 줍줍을 하기가 좀 애매한 게 고금리 상태가 이렇게 장기간으로 지속되면 당연히 이게 언제까지 미국 경기가 버틸 수 있을지가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시장을 좀 저가 매수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사실 이제 투자자분들마다 입장이 굉장히 다르죠. 이제 다르죠. 현금 여력이 많다면 저는 당연히 지금 줍줍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현금 비중이 없는 분들이 다수일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쵸. 시장 자체는 어느 정도 저점을 다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미국의 경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것은 계속해서 좋았습니다. 계속해서 좋았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피해를 받느냐 안 받느냐를 계속해서 지금 추적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견조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경기 자체가 꺾이는 시점이 오게 되면 우리나라한테도 부담을 좀 줄 텐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한두 달 정도는 우리나라도 반등의 그런 기간을 맞이하고 나서 네. 그다음에 미증시의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성도 20%대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20%라는 거는 80%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리 겁먹지 마시고 일단 우리나라 시장은 많이 밀렸습니다.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과대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어도 좋으니까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고 시장에 참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네 분의 의견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먼저 김장렬 고수는 얼마나 고금리에도 버틸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박수호 고수는 내년 하반기가 돼야 인하액이 나올 것 같다. 임순재 고수 미국 국채 수급에 주목해보자. 이재규 고수는 먼저 일단은 2004발 회복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짠탑5 네 분의 의견 5가지 주제 모두 확인해봤고요. 우리 시청자 고수분들의 의견은 박세미 아나운서와 함께 체크해보시죠.